네, 오늘장 차트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평선을 다 무너뜨렸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유가증권 시장 2000선 회복을 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 540선 또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그 쿼더블 위칭 데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지금 파생 쪽에서 어떤 그 시장 조정이 당분간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기보다도 일단은 지금 우리 시장의 변곡 자리가 단기적으로 좀 임박을 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상승의 자리가 좀 만들어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인들의 이제 현물 매수만 내일 구간에 매수가 유입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도 좀 가능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추가 하락보다도 이번 주 후반 쪽에서 만기적으로 갈수록 약간의 그 단기적인 물량들, 급등에 대한 어떤 차익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다시 그 대형주 쪽으로 낙폭과대 업종들이 많이 좀 생긴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업종들이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리고 IT 쪽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 기관들의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그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 의견이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래가 많이 실렸던 그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오늘 그 북한발 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텍과, 나머지 뭐 스펙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전고점 물량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고, 먼저 좀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또 그 안철수 전 후보의 그 한국 귀국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동안의 안철수 관련 종목인 오픈베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의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DI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DID가 오늘 9%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빅텍이 방산주로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도 전고점에서의 물량을 본전 물량뿐만 아니라 단기 차익 물량,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제가 단기 매도 시점을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북한발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오기보다도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 좀 차익하는 물량들이 좀 추대가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오픈베이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구간에서 단기 5일선이 좀 이탈되면서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선이 이탈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 DI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의 그 테마 순환의 끝자락에서 DI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이고 DID가 또 실적 개선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단기 전고점 물량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1000만 주 가까이 터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모습은 내일도 시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난 2012년도 10월 달에 고점까지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DI와 DID 즉 7,500원에서 8,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시세 연속성이 이번 주 후반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은 테마주들이 거래가 좀 많이 실린 그 하루였군요. 자,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군 중에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을 한 4종목 정도로 봤습니다. 위지트가 오늘 상한가 연속 이틀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광진실업, DI 3일, 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DI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일도 지금 저가 종목분들이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종목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자, DI가 사실 싸이의 그 신곡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후발 패턴이 좀 진행이 되면서 후발 파동이 나오고 있죠. 뒤풀이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DI가 지금 6,700원권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시 올해 그 상반기였죠. 1월 달에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DI도 역시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8,000원 선거까지는 좀 시세가 가능하겠다. 하지만은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오늘 7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000만 주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명심을 좀 하시면서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물량을 조금 줄이는 관점이지만은 800에서 1,000만 주 사이의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위지트가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29억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근데 하지만은 이 저가 종목군들이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포인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그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쪽에서도 단기간에 급등한 모습이 나오는 이런 사이에서 끝자락에서 저가 종목군들 1,000원에서 1,000원 미만 종목군들의 상한가가 좀 나오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진 실험 역시도 바닥권에서 없던 거래량이 오늘 그 대량 거래가 50만 주 터지면서 저가 종목군들이죠. 2,000원권에서 종목군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 시장이 단계 차익하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중저가 종목들 3,000원 미만권의 종목군들이 좀 상한가를 가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는 사이 신고 기대감에 이틀째 지금 상한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거래량의 움직임 좀 보면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상한가 종목 살펴봤고요. 한가 종목은 오늘 뭐 두 종목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저 한가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이디하고 EMLSI라는 종목이 일단 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디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이 사실 그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세를 보게 되면 이 주가에 즉 코스닥 쪽에서 그 우리가 대표 종목군들 즉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군들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던 우리 교육 관련주였습니다. 이디가.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강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겠지만은 이디 같이 조금 인위적으로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뒷받침 돼줘야 되는 이런 자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기대감만 시장에서 작용하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디가 좀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고가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자, 오늘 신고가 종목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오늘 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또 신고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에스텍 파마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파라다이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셀트리온이 거래가 정지가 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강세 흐름이 보이면서 3% 이상의 강세 흐름과 그리고 메일 유업이 또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가능하겠다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신규 재상장될 때, 즉 20일경입니다. 22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파라다이스라든지 코스닥 시가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까지는 기관과 외인들의 좀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아직까지 그 상승 여력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일 유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쪽 역시도 마찬가지. 신고가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약간 내수주들 쪽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고 흐름을 잡는 모습이 좀 특징이다. 이 얘기는 약간 시장이 그동안에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해서 단기 조정 자리가 좀 진행이 되면서 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도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뭐 KT라든지 통신주들, 내수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메일유업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시장에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단기 지난 그 10월 달에 고점 부분까지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소화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좀 줄이고 상승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가볍게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 23,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시세가 그동안에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제약주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후발 섹터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마토 TV에서 추천된 종목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기 시즌 3 김미영 기자입니다.